어차피 살 거 리셀가 나중에 오르고 사면은 괜히 뼈 아프니까 하여튼 막 굉장히 조금 마음이 아픕니다. 좀 옆에 막 이렇게 막 뭐 스케이트 선수처럼 옆에가 이렇게 막 이렇게 삐쩍 이렇게. 안녕하세요, JP박스의 JP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제가 신발 리뷰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신발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제가 다 모아봤습니다. 덩크로 제품들을 준비를 했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는 요 세 가지 제품은 어글리 더클링 팩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삼형제로 나온 제품들이고, 그 다음에 요 제품 바이오텍은 작년에 나왔던 제품들인데 살짝 같이 제가 낀가 넣어봤습니다. 자, 그럼 신발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신발도 이렇게 깔아놔 보니까 뭔가 먹방 유튜브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 시간 순서대로 요 작년에 나왔던 바이오텍부터 한번 시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제품들만 해도 왜 올 한 해가 덩크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사실 작년에 이 바이오텍이 나올 때만 해도 2002년도에 이 코집 한정으로 나왔었던 요 제품이 레트로로 한다고? 설마 2020년도에 나이키에서 덩크를 밀어주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좀 현실화돼가는 과정이 플럼이 올해 초에 나오면서 야 이거 올해 안에 심상치 않다 그랬는데 그 이후로 어마어마한 이제 뭐 콜라보 제품이라던가 SB 제품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덩크해 유종의 미를 맺게 해준 게 여기 나온 베니어하고 세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리셀가 같은 경우에 사실 좀 많이 오르긴 올랐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깔아놓은 요 제품들만 해도 여기 보시는 이 세라믹 이후에는 다 리셀로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요 바이오텍하고 요 플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200불대 정도 구매를 했는데 지금 리셀가가 요 바이오텍 같은 경우에 400불대, 플럼 같은 경우에 구하려면 한 3,400불 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한국에서 구하더라도 뭐 크림 기준으로 해서 3,40만원대 지금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런데 이제 이 제품들은 상대적으로 지금 보시는 이 베니어하고 세라믹보다는 조금 리셀가가 그래도 많이 올라간 편이고, 최근에 나왔던 이 베니어는 20만원 중반대, 그래 한 30만원 좀 안 되게 주고 구매를 한 제품인데,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이 베니어나 이 세라믹이나 다 한 3,40만원대 리셀가를 또 주고 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냥 얼른 나오자마자 제가 정가로 못 구한 제품들은 바로바로 그냥 리셀가로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신발이 기본적으로 너무너무 예쁘긴 해요. 신발의 좀 색감이나 디테일들을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씩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바이오텍 제품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굉장히 멀티컬러 제품이고, 우리가 레인보우 덩크라고도 부르는 그 제품인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버지라볼러가 신고 요거를 이제 SNS에 올리는 바람에 조금 핫해진 그런 신발이고, 살짝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 어글리 더클링 팩의 이런 컬러웨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여기는 뭐 베니어 컬러 이런 연두색, 그다음에 뭐 플럼 컬러의 보라색, 그다음에 이제 세라믹 컬러의 뭐 주황색, 뭐 이런 느낌이 이렇게 싹 들어간 이런 레인보우 컬러. 근데 제가 작년에 리뷰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제품이 그렇게 보는 것처럼 신었을 때 실착했을 때 나쁘지 않은 신발이다. 그래서 이 제품도 실착으로 많이들 신으시는 그런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고, 다음으로 보실 제품은 플럼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네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뽑으라면 이 플럼을 사실 뽑고 싶습니다. 굉장히 색깔이 유니크하지만 그래도 좀 그 안에서 깔끔한 느낌을 주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한 톤을 사용했기 때문에 보시면 플럼이라는 것은 이 자두색, 요 자주색 나이키 수우시,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라색과 연보라색의 이렇게 패널을 이렇게 스웨이드로 적용해서 이렇게 사용했다라는 거. 전체적으로 굉장히 깔끔하죠. 색깔은 유니크한데 굉장히 깔끔하고, 아웃솔 같은 경우에도 나이키 수우시랑 동일한 이렇게 플럼 와인 컬러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굉장히 고급진 느낌도 주는데 보라색이라서 뭔가 좀 페피 느낌도 주고, 아무튼 그런 굉장히 예쁜 신발이라고 볼 수가 있고, 요 플럼 같은 경우에 옆에 보시는 이 베니어 컬러나 세라믹 컬러, 우리가 요거를 합쳐서 이제 어글리 더클링 팩이라고 부르는데 니우놀이 새끼죠. 그래서 일본에서 사실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코즈비라 그래가지고 일본 한정으로 났던 제품이고, 일본 나이키에서 자체적으로 디자인을 해서 내놓은 제품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덩크를 굉장히 처음으로 입문하신 분들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어떤 거는 이제 SB 덩크라고 부르고 어떤 건 그냥 덩크라고 부르는데, SB 덩크는 나이키 안에 스케이트보드 라인으로 만들어가지고 덩크를 개량해서 만든 신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SB 덩크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텅이 조금 빵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줌 에어가 들어간 거를 대표적으로 우리가 SB 덩크라고 볼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여기 보시는 제품들은 SB 제품들은 아니고 그냥 일반 나이키 라인의 그냥 SP라 그래가지고 스페셜 라인의 제품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SB 덩크랑 다르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얇은 텅, 그 다음에 여긴 에어가 없습니다. 에어가 없는 제품이고, 다음으로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 신발 이름이 덩크인데 스케이트보드한데 덩크라고 부르는 게 조금 이상하죠. 그래서 좀 모르시는 분들에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 신발을 나이키에서 처음 만들었을 때는 사실 농구화 개념으로 만들었습니다. 기존에 나왔던 뭐 에어포스라던가 에어조단처럼 농구화로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제품이 저렴하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스케이트보더들 사이에 굉장히 잘 신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키에서 이 제품을 SB 제품으로 개량해서 SB라는 2002년도에 런칭을 해서 만든 게 이제
SB 덩크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덩크라고 부르는 스케이트보드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덩크 제품들 보시면은 굉장히 화려한 컬러가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여타의 뭐 에어조단이나 이런 굉장히 레가시가 있는 그런 제품들 이외에 이런 덩크 제품들은 굉장히 화려한 컬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요 화려한 컬러의 그런 DNA가 사실은 이 코즙 제품들에서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나이키에서 아마 일본 나이키에다가 자체적으로 디자인할 수 있는 어느 정도 권한을 줘서 도메스틱으로 이렇게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줬습니다. 그래서 나왔던 제품들이 여기 보시는 뭐 바이오텍이라든지 어글리 더클림팩 같은 이런 흔히 신발에 사용하지 않는 색감들을 사용했다 그래가 좀 일본에서 이렇게 컬러웨이를 조합을 해서 만든 건데, 요 컬러웨이들이 좀 대박이었습니다. 당시에는 2000년도 초반 당시만 해도 뭐 우리가 신발이 좀 유행이라고 하면 뭐 에어맥스도 뭐 흰빨검, 흰파검, 뭐 검정색, 그냥 좀 굉장히 조금 무난한 신발들이 줄을 이루던 때였고, 그다음에 뭐 은색에 빨간색 뭐 이런 정도였는데, 일단 보시면은 코즙 제품들 보시면 이렇게 뭐 주황색에 검정색, 좀 뭐 말도 안 되는 이런 굉장히 파스텔 톤의 신발들, 뭐 보라색, 와인색, 그다음에 이런 멀티 컬러, 이런 제품들이 굉장히 센세이션했다는 거죠. 뭐 동의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그런 코믹스 애니메이션을 많이 보고 자란 세대로서 사실 일본의 이런 컬러웨이라던가 이런 건 조금 무시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컬러웨이들이 굉장히 조금 뭔가 일본 느낌이다, 딱 봤을 때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아마 나이키에서도 일본의 이런 컬러웨이들의 많은 영감을 받아가지고 SB 론칭하고 SB 라인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아마 많은 영향을 준 그런 제품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SB 덩크, 그냥 일반 덩크 제품 이렇게 해서 나눠서 발매하는 것도 요때 요런 감성들을 그대로 유지해서 나이키에서 좀 끌고 가고자 하는 그런 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때 2002년도에 나왔었던 어글리 더클림팩 신발들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가피가 전체적으로 다 스웨이드로 이루어져서 굉장히 고급진 느낌을 주고 있다, 요런 거죠. 사실 이때만 해도 뭐 사실 일본에서 뭐 나왔다 그러면은 굉장히 빨아주던 때였습니다. 구하기도 쉽지 않고 뭔가 한정판 느낌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스니커 매니아들도 이런 것들 구하기가 어려웠고 굉장히 비싼 가격에 리셀가를 형성하고 거래가 된 그런 제품들이고, 지금도 이런 제품들은 당시에 나왔던 오지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을 줘야 구할 수 있는, 지금 뭐 사실 매물도 없습니다. 구할 수도 없는데, 사실 이 제품들 같은 경우에 레트로가 되어가지고 진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이제 사실 작년 말, 그 다음에 올해 초까지 나왔던 이 바이오텍이랑 플럼 같은 경우 리셀가가 이제 많이 올랐습니다. 한 6개월, 1년 지나면서 리셀가가 많이 올랐는데, 최근에 나왔던 베니어 컬러던가 이 세라믹 컬러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최근에 나왔던 덩크로의 인기에 비하면 리셀가 그렇게 많이 단기간에 오르진 않았다. 한 2배 정도 올랐는데, 뭐 당연히 2배 오르면 많이 오른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올해 한참 덩크 핫할 때 막 그 켄터키랑 막 이런 제품들은 막 리셀가가 막 대여섯 배씩 막 올랐기 때문에, 그런 거를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자면은 이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리셀가가 그렇게 사악한 제품들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제가 감히 조금 예상하건데 아마 이 베니어 컬러, 이 세라믹 컬러도 아마 이 플럼이나 이 바이오텍 따라가지고 내년 한 여름 지나서 내년 겨울쯤 되면은 리셀가가 요거 한 2-3배 정도 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좀 그래서 어차피 살 거 리셀가 나중에 오르고 사면은 괜히 뼈 아프니까 빨리 사자, 그런 마음에 한 족씩 다 구매를 한 그런 제품들이고, 보시면 요 베니어 컬러 같은 경우는 살짝 뭐 개구리 느낌도 나고 해가지고 사실 조금 나왔던 요 세라믹이나 플럼 컬러에 비해서는 사실 인기가 조금은 덜한 그런 제품인데, 그래도 굉장히 컬러가 매력적이고, 이렇게 그린색, 보라색, 그 다음에 보시면 요 갈색까지 이렇게 사용이 됐다라는 거, 그래서 굉장히 유니크함을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끈 같은 경우에는 요런 기본 일반적인 100불짜리 덩크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여분끈 추가로 들어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퀄리티도 사실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사실 최근에 제가 이제 카시나 덩크 보면서 이제 퀄리티 막 밑창이 막 옆에 막 이렇게 막 뭐 스케이트 선수처럼 옆에가 이렇게 막 이렇게 삐쩍 이렇게 막 삐져나온 그런 덩크를 받아가지고 좀 가슴이 아프게 되는데, 그런 거 이제 리셀가를 주고 샀는데 이런 거 오면은 막 진짜 가슴이 찢어지긴 해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이 제품들도 좀 보니까 크게 뭐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한두 개 정도 보니까 지금 베니어가 한쪽이 보니까 한쪽이 이렇게 발 접질게끔 여기가 이렇게 쏙 들어가 있더라고요. 또 이렇게 미드솔이 그런 게 하나 있긴 있었는데, 뭐 그거 제외하면은 뭐 크게 품질이 요번에는 이렇게 안 좋은 제품이 온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신발 정가 자체가 100불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퀄리티는 우리가 조금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플럼 다음으로 마음에 드는 컬러를 뽑으라면은 요 세라믹 컬러를 좀 뽑고 싶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주황색의 가피에 검정색, 이게 굉장히 좀 포인트가 돼요. 대비되는 색상이어가지고 이 주황색하고 검정색이 눈에 뭔가 확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신발 이렇게 내일 같이 보더라도 뭔가 이 세라믹 컬러 같은 경우에 눈에 확 띄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밝은 컬러랑 어두운 컬러가 같이 있어가지고, 그죠? 이렇게 보시면은, 그 다음에 살짝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뭔가 완두콩 색깔 느낌의 스웨이드로 이렇게
나이키 스우시 이렇게 들어가 있고 뒤에까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끈도 보시면은 이렇게 스우시랑 같은 컬러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덩크로우 제품들은 모두 다 스웨이드 재질, 우리가 이제 뭐 세무라고 부르는 그런 재질로 돼 있어갖고 사실 관리가 그렇게 쉽지는 않고 때 타면은 사실 그렇게 조금 예쁜 느낌은 아닙니다. 이렇게 딱 봤을 때 새 제품으로 봤을 때 굉장히 예쁜데 때가 쉽게 타고 하기 때문에 좀 꼬질꼬질하게 금방 변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관리가 조금 중요하고 뭐 비 맞거나 이러면은 하여튼 막 굉장히 조금 마음이 아픕니다. 좀 그런 재질이어가지고 조금 아쉽기는 한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하고 좀 신으셔야 되고 오늘 소개해드린 이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올해 덩크가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많이 필요하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요즘 요 베니어나 세라믹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나왔던 제품들에 비해서 조금 뭐 인기가 그렇게 과열되진 않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렸을 때 굉장히 추억이 있고 이 일본 나이키에 대한 뭔가 그런 열망, 그런 일본 한정판 제품들에 대한 그런 추억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제 나이 또래 분들이라면 아마 이해를 하실 거고 아마 제 나이 또래 흔히 아재들이라고 부르는 우리 신발 매니아들은 아마 저처럼 이렇게 네족 다 구매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보셨던 것처럼 2002년도에 일본 한정으로 나왔었던 호지읍 덩크로우 제품들의 레트로 버전 올 한 해를 뜨겁게 달궜었던 덩크 제품들 여러분들에게 다 모아서 보여드렸는데요. 물론 신발은 신으라고 있는 거 맞고 신으라고 만들어진 제품이 맞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있어서 이 덩크로우 제품들은 신발을 사면서 신어야지 이런 생각들보다는 내가 어렸을 때 저 제품들 정말 갖고 싶었는데 못 샀고 옛날 생각들을 하면서 추억을 회상할 수 있었던 그런 아주 좋은 시간을 선사해준 그런 신발들이었다라는 거. 아마 저 같은 감정을 느끼실 분들도 분명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덩크로우 제품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JP박스의 JP였습니다. 감사합니다.